저희가 7번까지 만들었었죠. 구글 콜에 새 파일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여기는 머신러닝 8번이라고 하고요. 로지스틱 리그레션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파일 제목을 이렇게 썼어요. 로지스틱 리그레션. 리그레서가 아닙니다. 리그레션입니다. 요거 되게 주의하셔야 돼요. 여기 파일 이름은 로지스틱 리그레션이에요.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여기 리그레션이라고 하는 말이 들어가 있죠. 그래가지고 회귀인 것처럼 보이잖아요. 얘는 회귀 알고리즘이 아니에요. 분류 알고리즘입니다. 숫자를 예측할 때 사용하는 머신러닝 모델이 아니고요. A냐, B냐, 클래스 A냐, 클래스 B냐. 뭐, 예를 들어서 돔이냐, 빙어냐, 뭐, 암이냐, 암이 아니냐, 스팸 메일이냐, 스팸 메일이 아니냐. 뭐 다중 클래스 분류 같으면은 세토사냐, 벌시컬러냐, 버지니카냐. 이렇게. 그 클래스들을 분류하는 분류 알고리즘이에요. 로지스틱 리그레션은. 회귀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 있다라고 해서 절대로 얘를 회귀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회귀 알고리즘이 아니고요. 분류 알고리즘이에요. 분류 알고리즘. 이거는 굵은 글씨로 써놓을게요. 로지스틱 리그레션은 분류 알고리즘이다. 얘가 왜 리그레션이라고 하는 이름이 들어갔는지, 그리고 로지스틱이라고 하는 이름이 왜 들어갔는지, 그리고 로지스틱 리그레션이 합쳐지면 왜 분류인지, 이런 것들을 오늘 저희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필요한 그 모듈이나 클래스나 혹은 함수들을, 임포트들을 먼저 하도록 할게요. 임포트, 넘파이. 일단 연결부터 할까요? 연결하면 자동 완성이 되니까 좋겠죠. 넘파이 임포트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판다스가 있으면 좋겠고요. 판다스 as pd. 그 다음에 그래프 그리려면 기본적으로 필요한 게 matplotlib, pyplot 필요하죠. C번도 넣도록 하겠습니다. C번. 여기까지가 기본적인 그런 뭐 데이터를 불러오고 시각화를 하고 이런 기본적인 그런 패키지들이고요. 데이터 프레임이 만들어졌다고 했을 때 제일 처음에 하셔야 할 일은 트레인, 테스트, 분리하는 것부터 하셔야 돼요. 그래서 scikit-learn, 모델, selection이라고 하는 모듈이 있고요. 여기에 보시면 train, test, split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습니다. 훈련시키기 전에 전처리가 필요하다 그러면 scikit-learn에 있는 프리프로세싱, 전처리라고 하는 모듈에 있는 클래스들을 사용하시면 돼요. 저희는 스탠다드 스케일러를 하나를 사용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오늘 다룰 로지스틱 리그레션이라고 하는 거는요. scikit-learn 모듈 중에서 이것도 선형 모델입니다. 선형 모델의 로지스틱 리그레션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게 분류 모델, 분류 모델. 스탠다드 스케일러와 로지스틱 리그레션을 합쳐줄 거예요. 그래서 scikit, run, 파이프라인, 임포트, 파이프라인 사용할 거고요. 그 다음에 분류 여러 가지 그 평가 기준들 있었죠. 정확도 이외에
정밀도, 재현율, 어, 그다음에 F1 스코어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출력해 보거나 그래프로 그리기 위해서 사이클 런 중에서 매트릭스가 평가 지표라는 뜻이에요. 평가 지표에 있는 것들 중에서 컨퓨전 매트릭스하고요. 클래시피케이션 리포트 이 두 가지 임포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시면 임포트까지가 됐고요. 데이터셋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데이터셋 준비를 할 건데, 여기서도 저희는 fish라고 하는 데이터셋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문제를 할 거냐면, 여기서는 그 물고기의 모든 특성들을 사용을 해서, 모든 특성이라고 하면 무게, 길이 등등, 뭐, 대각선, 그 다음에 키, 두께, 이렇게 있었죠. 어, 물고기의 모든 특성을 사용한, 이진 분류.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으로 할 거예요. 두 가지 종류로만 분류하는 거를 할 겁니다. 두 가지 종류로만 분류를 할 거기 때문에 우리가 몇 가지를 조금 종류들을 좀 그, 사용한 물고기 종류. 물고기 종류는 딱 두 가지만 생각을 할 거예요. 뭐하고 뭐만 생각을 할 거냐면 도미라고 하는 물고기하고요. 그다음 빙어라고 하는 물고기 요거 두 개만 생각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 프레임을 가지고 왔을 때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 물고기들만 선택을 해서 특성은 다섯 개의 특성을 갖는 특성 배열을 만들 거예요. 자, 이걸 하시려면 그 파일이 있는 위치 먼저 있어야 되겠죠. 그 파일 패스라고 할까요? 파일 패스. 그 GitHub 주소 써주시면 돼요. fish, csv, 데이터 이렇게 되어 있었을 겁니다. 읽어오시면 되겠죠. 그래서 pandas.read csv 여기에다가 파일 경로 그렇게 해주시면 데이터 프레임이 금방 만들어지겠죠. 앞에서 몇 개만 출력해 볼까요? 헤드. 도미 이렇게 있죠. 첫 번째 도미는 무게 242g, 길이는 25.4cm, 그 다음에 대각선 길이, 키, 두께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여기서 우리가 이 데이터 프레임을 전체를 다 사용할 건 아니고요. 이진 분류 문제로만 다루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데이터 프레임을 조금 줄여줄 필요가 있어요. PC 데이터 프레임에서 PC의 스피시스가 문자열 두 개 중에 하나이면 돼요. 어떤 문자열이면 되냐면 그림이라고 하는 문자열과 그다음에 스멜트라고 하는 문자열 두 가지가 있으면 되겠죠. 네, 이렇게 해서 인포를 잠깐 보시면은요. 인포 잠깐 보시면 49마리밖에 없어요, 이제. 그렇죠? 이 DF라고 하는 데이터 프레임에는 물고기가 49마리밖에 없고요. 컬럼은 똑같이 6개의 컬럼을 가지고 있고 어, 무게부터 위드스까지는 전부 다 숫자 타입, 연속형 자료고요. 스피시즈만 문자열 타입으로 되어 있는데 이 스피시즈를 보시면 데이터 프레임 점 스피시스
value counts를 보시면 네, 도미가 35마리, 빙어가 14마리인 비율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진분류 문제가 되는 거죠. 되셨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데이터 프레임이 있기 때문에 이 데이터 프레임을 그 특성 배열과 타겟 배열 써주시면 되겠죠. 음. 자, 컬럼은 여기 웨이트 첫 번째 컬럼부터 마지막 컬럼까지 전부 다 선택한 게 그게 특성이 될 거고요. 맞아요. 그 다음에 스피시즈만 선택한 게 타겟이 되겠죠. 어. 그래서 첫 번째 컬럼부터 마지막 컬럼까지라고 하는 걸 응용하도록 하겠습니다. X는 X 데이터 프레임에서 데이터 프레임에서 데이터 프레임의 컬럼 이름들 중에서 첫 번째부터 마지막까지 그리고 values 이렇게 하면 이게 2차원 배열이 되죠. 특성들. 그 다음에 y는 데이터 프레임에서 species만 선택을 하는 거죠. 여기에 values 얘가 타겟이 되겠죠. 앞에서 5개씩만 출력해 볼까요? x도 앞에서 5개 출력해 보고요. y도 앞에서 5개 이렇게 출력해 보시면 네, 이런 5개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물고기는 불임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도 마찬가지. 이런 5개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물고기는 불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마도 이 브림과 스멜트가 그 정렬이 되어져 있는 상태일 거예요. 49마리 중에서 앞쪽에 35개가 전부 다 브림일 거고요. 뒤쪽에 14개가 전부 다 스멜트일 거예요. 그러니까 랜덤하게 섞여져 있는 상태가 아닐 거예요. 그죠? 음. 자, 이제 얘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훈련셋, 테스트셋 나눠야 되겠죠. 훈련셋과 그리고 테스트 셋으로 나눠야 되겠죠. 그러면 X train, X 테스트, Y train, Y 테스트. 트레인 테스트 스플릿 함수를 이용하시면 쉽게 나눌 수 있어요. X와 Y를 나누겠다. 이렇게 하시면 되죠. 그 다음에 테스트 사이즈는 25%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25%, 여기 순표 Y. 그 다음에 랜덤 스테이트를 난수 시드죠. 난수 시드는 42로 하고요. 스트레, 스트레티파이라고 하는 거 있죠. 여기다 뭐라고 쓰면 좋을까요? Y라고 써주시면 좋겠죠. Y.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훈련셋과 테스트셋을 나눌 때, 훈련셋과 테스트셋을 나눌 때, 훈련셋의 도미와 빙어의 비율, 테스트셋의 도미와 빙어의 비율이 비슷하게 나눠지는 게 좋겠죠. 그리고 그 비율은 Y가 가지고 있는 비율, 35대 14라고 하는 그 비율과 비슷하게 가지고 있으면 좋겠죠. 이런 추출을 무슨 추출이라 그러죠? 칭화 추출. stratified sampling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렇게 나누겠다는 뜻입니다. 훈련셋의 개수 한번 살펴보면 트레인의 쉐입 살펴보시면요. 36마리, 5마리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고요. 네, 그럼 나머지 49, 13마리가 테스트셋에 있어야 되는 게 맞겠죠. 엑소 테스트에는 쉐입
13마리가 있는 게 맞겠죠. 그렇죠. 그리고 골고루 섞여 있어야 될 거예요. 랜덤하게 추출을 했기 때문에 골고루 섞여 있을 겁니다. 한번 살펴보시면은 앞에서 5개 이렇게 출력해 보시고 어? 안 섞여 있는 것처럼 보이나? 아, X가 아니라 X 트레인이죠. 죄송합니다. X 트레인. 여기도 Y 트레인. X하고 Y하고 다른 점이 X 트레인과 Y 트레인이 X, Y와 다른 점은 X 트레인 보시면은요. 도미, 도미, 빙어, 도미, 빙어 이렇게 들어가 있죠. 도미와 빙어가 섞여 있어요. 그죠? 720g, 363g, 8.7g, 500g, 9.8g 뭐 이런 식으로. 네, 네, 이렇게 해서 저는 훈련셋과 테스트셋을 나누는 것까지를 해드렸어요. 해드렸고, 자, 여기서부터는 일단 여러분들께 먼저 시간을 드릴게요. 로지스틱 리그레션을 사용해 보세요. 사용하시는 방법은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사용해 오셨던 KNN이나 크게 다를 거 없습니다. 다를 거 없고요. 어, 스탠다드 스케일러와 로지스틱 리그레션을 파이프라인으로 연결을 해주시고요. 어, 음, 표준화 스케일링과 그다음에 로지스틱 리그레션을 합쳐가지고 파이프라인으로 만들어 주시고요. 파이프라인으로 만드신 다음에 모델을 훈련시키고 훈련셋의 점수 찾아보시고 테스트셋의 점수 찾아보시고 그리고 훈련셋에서 컴퓨전 매트릭스 시각화해 보시고요. 테스트셋에서 컴퓨전 매트릭스 그, 그려보세요. 그러니까 순서를 말씀을 드릴까요? 네. 파이프라인을 생성한다. 파이프라인을 생성하는데 파이프라인은 무엇과 무엇을 연결한다? 파이프라인은 스탠다드 스케일러와 스탠다드 스케일러와 그다음에 로지스틱 리그레션을 합쳐준다. 그 다음에 모델을 훈련시킨다. 모델을 훈련시킨 다음에 그 훈련셋의 분류 리포트 출력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훈련셋 이렇게 다를까요? 훈련셋의 혼동행렬 시각화해 보시고요. 그리고 이거랑 비교해야 될 때 테스트 세트 비교해 보셔야 되겠죠. 테스트 셋에서 분류 리포트 출력해 보시고 그 다음에 테스트 셋 혼동 행렬을 시각화해 보세요. 네, 여기를 여러분들이 해보시는 겁니다. 아마 훈련을 하시고 분류 리포트나 혼동 행렬을 찾기 위해서는 아마 예측값들을 먼저 찾으셔야 될 거예요. 그죠?
이런 순서로 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자, 제일 처음에 파이프라인을 먼저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변수 이름은 파이프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파이프라인 생성자를 호출을 할 거고요. 어, 아규먼트 중에서 스텝스라고 하는 아규먼트만 주셔도 돼요. 스텝스 요거 주시면 되고요. 리스트로 주시면 돼요. 리스트 안에는 튜플들을 원소로 가지고 있으면 되죠. 순서는 표준화 전처리를 먼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머신러닝 모델을 연결시켜 주시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는 제가 이름을 스케일러라고 하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스탠다드 스케일러 객체를 생성해서 넣어줄 거예요. 요거는 생성자를 호출한다는 뜻이에요. 객체를 생성해서 그 객체를 여기다 넣어준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로지스틱 리그레션은 리그레서가 아니에요. 폐기가 아니라 그랬죠. 분류를 하는 분류 모델이라 그랬어요. 클래시파이어. 그래서 CLF라고 주도록 하겠습니다. 로지스틱 리그레션 이렇게 할 거예요. 그리고 생성자 보시면요. 나중에 문서 한번 찾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페널티라고 하는 게 있고요. 톨러런스라고 하는 게 있고요. C라고 하는 게 있고, 랜덤 스테이트라고 하는 게 있고요. 솔버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 맥스이터가 있죠. 그 다음에 에런 레이쇼 이렇게 있네. 아, 어, 여기서는 그건 없군요. SGD에서 에런 그 학습률에 관련된 건 없어 보이네요. 네, 일단은 파라미터 이름들만 보면 이거는 수렴할 때 어느 정도 숫자 이내에 들어오면 수렴한 걸로 인정을 할 거냐, 수렴하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거냐라는 거고요. 알파라고 하는 값이 없는데 C라고 되어져 있으면 이 C 값을 그 규제의 크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페널티가 L2라고 하는 거는 L2 규제를 사용하겠다는 뜻이고요. L2 규제의 크기가 1.0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치를 사용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랜덤 스테이트는 이거는 말 그대로 어떻게 시작할 거냐, 랜덤 값을 seed를 뭘로 만들 거냐 이거고요. 솔버는 이따가 문서 한번 보면서 여기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볼게요. 요거는 최대 몇 번까지 반복할 거냐고요. 100번밖에 반복 안 한대요. 반복 횟수를 늘려주면 늘려줄수록 아마 더 그 점수가 잘 나오긴 할 겁니다. 그 다음에 뭐 버버스, 웜스테이트, 엔잡 이렇게 있죠. 학습률이라고 하는 게 따로 없네요. 여기 에런 레이쇼가 있기는 있고요. 그죠? 음. 여기서는 요거 하나만 제가 넣을게요. 랜덤 스테이트라고 하는 거 하나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일단은 네, 이렇게 해서 그 파이프라인을 만들었고요. 파이프라인을 만들었으면 이제 그 다음 단계가 머신러닝 모델을 데이터로 학습을 시키는 과정을 하셔야 돼요. 데이터를 학습시킨다는 얘기는 fish라고 하는 메서드를 호출하는 거고요. 파라미터 x는 특정 배열, 특성 배열은 훈련셋이죠. 그 다음에 y에는 타겟 배열, 타겟 배열은 y 트레인이죠. 이렇게 해서 훈련을 시킬 수가 있어요. 스탠다드 스케일러는 훈련셋에서 평균과 표준 편차를 찾아가지고 그 평균과 표준 편차를 이용해서 변수들의 값들을 모든 변수들의 값들을 0과 평균이 0이 되고 표준 편차가 1이 되도록 바꿔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Y 트레인은 이거는 그 레이블 하기 위한 거죠. 그러니까 로지스틱 리그레션은 이제 뭔가 회계라고 하는 거를 이용해서 뭔가를 한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자, 일단 훈련이 끝났을 때 요것만 잠깐 좀 볼게요. 파이프에서 킷값 중에 저는 킷값을 여기 보시면 스케일러라고 쓴 게 있어요. 그죠? 스케일러.
이게 스탠다드 스케일러죠. 자, 훈련이 끝났으면 평균들을 찾았을 거예요. 이렇게 몇 개의 평균값이 나오냐면 5개의 평균값이 나옵니다. 5개의 특성의 평균값들이에요. 무게의 평균, 길이의 평균, 대각선의 평균, 하이트의 평균, 위드스의 평균. 네. 얘는 그 훈련셋에서, 훈련셋에서 물고기의 5개 특성이 있었죠. 5개 특성의 평균 값들이 있죠. 평균값이 있어야, 무게의 평균이 있어야 무게를 스케일링을 할 거잖아요. 길이의 평균값이 있어야 길이를 스케일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맞아요? 이 fit이라고 하는 게 끝나고 나면 이거를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파이프, 스탠다드 스케일러를 찾고요. 이 스탠다드 스케일러에서 바라고 하는 게 있죠. 바. 1.06 곱하기 10의 5승, 1.01 곱하기 10의 2승, 1.4 곱하기 10의 2승 이렇게 있죠. 얘네들이 뭐냐면 마찬가지로 훈련셋에서 물고기 5개 특성이 있고요. 이 특성의 분산들이죠. 분산의 루트만 씌우면 그게 표준 편차니까. 그죠? 스탠다드 스케일러는 이런 일을 한 거예요. 스탠다드 스케일러는 훈련셋에서 특성의 평균값들을 찾고 특성의 표준 편차들을 찾아서 스케일링을 해준 거예요. 자, 그러면 로지스틱 리그레션은 자, 파이프 무슨 일을 했는지 볼게요. 파이프에 로지스틱 리그레션은 제가 키값을 뭐라고 했냐면 CLF라고 했어요. 여기 보시면은요. coefficient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렇게. 이거 선형회계에서 나오는 개념 아닌가요? 그죠? coefficient라고 하는 거는 선형회계에서 나오는 개념이에요. 그죠? 자, 이게 뭐냐면 그 물고기에 5개 특성이 있었잖아요. 5개 특성, 변수에 곱해주는 배수 비율인 거예요. 배수. 그러면 뭐도 있냐면요. CLF 보시면 인터셉트도 있어요. 숫자 하나 있죠. 상수항이에요. 절편. 로지스틱 리그레션이 선형회귀와 같은 일을 하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멍, 무엇을 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W 제로가 있는 거고요. 더하기 X1 곱하기 X1 곱하기 W1이 있는 거고요. 이게 물고기 무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무게에 곱해주는 숫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를 복붙 좀 할게요. 둘, 셋. 이렇게 하면 되겠죠. X2, 그 다음 W2, X3, W3, X4, W4. 이런 선형회기식이 하나가 만들어진 거예요. 지금 예를 보시면. 로지스틱 리그레션은 분류를 하기 위해서 선형회기식을 찾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로지스틱 리그레션이라고 하는 이 알고리즘은 훈련 데이터를 학습해서 분류를 하기 위한 선형회계식을 찾은 거예요. 얘가 어떻게 이용이 되는지는 이따가 오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오후에. 자, 일단 쉬는 시간이 돼서 이번 시간 일단 여기까지만 먼저 할게요. 예측하고 그 다음에 그 혼동행렬을 시각화해보는 그런 부분들은 다음 시간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별로 어려운 건 없으실 거예요. 코드 자체가 어려운 건 없으실 거예요. 파이프라인으로 스탠다드 스케일러와 로지스틱 리그레션을 연결한다. 그리고 그 파이프라인을 훈련을 시키면 이 순서대로 스탠다드 스케일러는 변수들을 표준화해주고 로지스틱 리그레션은 분류를 하기 위해서 어떤 데이터를 학습한다. 학습하면 그 다음 단계에서는 예측을 할 수가 있고 예측 값들을 실제 값과 비교해서 정확도가 얼마인지를 알아낼 수가 있다. 근데 예측은 지금 안 해봤죠. 어, 그래서 선형회계가 이런 선형회계식을 찾았다라고 하는 것까지만 지금 보여드렸습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